아무도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년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 팔라티노 언덕 위에 세워진 황궁의 가장 깊은 곳에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의 문은 두껍고 무거웠으며 밖에서는 그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방을 단순히 황제의 개인 집무실이라고 기록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어둡고 복잡했습니다. 서기 37년 젊은 황제 칼리굴라가 권력을 잡은 지 불과 몇 개월 후 그 방의 용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궁전의 하인들은 황제가 밤늦게까지 그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처음부터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괴물로만 기억하지만 그의 통치 초기 몇 개월은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고 현명했습니다. 그는 전임 황제 티베리우스가 남긴 억압적인 정책들을 폐지했고 정치범들을 석방했으며 검투사 경기를 성대하게 열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황제는 그의 위대한 조부 아우구스투스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고 궁전의 의사들은 그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회복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에서 회복한 후 칼리굴라가 처음으로 한 일은 그 대리석 방을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건축가들을 불러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방의 벽은 검은 대리석으로 바꾸고 천장에는 거울을 설치하며 바닥에는 복잡한 모자이크를 깔라고 했습니다. 그 모자이크는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을 묘사했는데 제우스가 인간들을 내려다보며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의 중앙에는 높은 단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는 황금으로 장식된 의자가 놓였습니다. 황제는 그 의자에 앉아 자신이 신이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궁전의 시종들 중 한 명인 마르쿠스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황제를 어린 시절부터 알았고 그의 성격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르쿠스는 검은 대리석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였지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거의 비인간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황제는 그 높은 단 위의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몇 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복종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검은 대리석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점점 더 기괴해졌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시험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밤중에 원로원 의원을 깨워 궁전으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의원이 도착하면 칼리굴라는 그에게 터무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황제가 달을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황제는 그것을 비웃거나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게임이었지만 그 효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엘리트들은 공포에 떨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자신이 다음 희생자가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칼리굴라의 여동생 드루실라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들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가까웠다고 기록했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드루실라는 오빠의 광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병에서 회복한 후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서 부러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검은 대리석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칼리굴라는 혼자 그곳에 앉아 있었고 천장에 거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드루실라가 그에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신들이라고. 그는 거울 속에서 신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드루실라는 오빠가 정말로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는 그를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드루실라는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열병이라고 발표되었지만 궁전 안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독살당했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드루실라의 죽음은 칼리굴라에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여동생을 여신으로 선포하고 그녀를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완전히 신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인간의 법이나 도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검은 대리석 방에서의 의식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을 여러 신들과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우스라고 주장했고 다른 날은 아폴론이나 머큐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들의 옷을 입고 신들의 상징물을 들고 신들처럼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이 연극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황제 앞에 제물을 바치는 척하고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반역자로 간주되었고 그 결과는 항상 치명적이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방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처형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실종되었습니다. 궁전의 근위대 대장 가시우스 카이레아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 많은 군인으로 많은 전투를 치렀고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궁전에서 본 것은 전쟁터에서 본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쟁에는 최소한 목적이 있었지만 칼리굴라의 행동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권력을 위한 권력이었고 순수한 지배를 위한 지배였습니다. 가시우스는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황제를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검은 대리석 방의 가장 어두운 측면은 그곳에서 일어난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물리적 폭력보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절망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한 사람을 방에 불러 몇 시간 동안 그냥 서 있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황제가 그를 응시하게 했습니다. 그 침묵과 시선은 어떤 고문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희생자는 황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려움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때는 칼리굴라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원로원 의원에게 그의 아들과 딸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황제는 그 중 한 명을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울며 애원했지만 칼리굴라는 냉정하게 기다렸습니다. 결국 의원이 선택을 거부하자 황제는 둘 다 추방했습니다. 이것이 칼리굴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고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어두운 형태였습니다. 궁전 밖의 로마 시민들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칼리굴라는 여전히 화려한 경기와 축제를 열었고 사람들은 빵과 서커스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미쳤다는 소문, 그가 자신을 신이라고 믿는다는 소문, 그가 밤에 달과 대화한다는 소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공포의 분위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또한 경제적 광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기 시작했고 제국의 재정을 고갈시켰습니다. 그는 거대한 배를 건조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배는 실제로 항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호화로운 떠다니는 궁전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마을 인시타투스를 집정관으로 임명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그 말을 위한 대리석 마구간을 짓고 금으로 만든 물통을 준비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국이 미친 사람의 손에 있었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대리석 방에서 일어난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은 칼리굴라가 바다와 전쟁을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기이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제는 군대를 이끌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병사들에게 바다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은 창과 칼로 파도를 찔렀고 화살을 물속으로 쏘았습니다. 칼리굴라는 이것이 신들에 대한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굴복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병사들에게 조개 껍질을 줍게 했습니다. 이것들이 전리품이라고 말하면서 병사들은 명령에 따랐지만 그들의 눈에는 수치심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한때 위대했던 로마 군단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칼리굴라는 조개 껍질을 가득 들고 검은 대리석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바닥에 쏟고 그 위를 걸으며 웃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다시 한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황제는 혼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음악도 없이 파트너도 없이 그는 그저 빙글빙글 돌며 조개 껍질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표정이 있었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 무언가 부서진 것,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궁전 안에서 반란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카시우스 카이레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른 근위병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를 살해하는 것은 로마의 가장 신성한 금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칼리굴라가 살아있는 한 로마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음모자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회는 서기 41년 1월 24일에 왔습니다. 그날 황궁에서 연극 공연이 있었고 칼리굴라는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황제는 지하 통로를 통해 방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 통로는 좁고 어두웠고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카시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칼리굴라가 통로로 들어왔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명의 측근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모자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카시우스가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칼리굴라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황제는 돌아보았고 그 순간 카시우스는 칼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칼날이 황제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칼리굴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자 놀라움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고 신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다른 음모자들이 달려들었고 여러 개의 칼이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피가 차가운 돌 위로 흘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미친 황제가 죽었습니다. 황제가 죽은 후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근위병들은 궁전을 봉쇄했고 음모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시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영웅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배신자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검은 대리석 방은 칼리굴라의 죽음 이후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그 방을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은 봉인되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전의 하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음소리를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유령의 소리인지 아니면 그저 바람의 소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저주받은 곳으로 간주되었고 수백 년 동안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기가 지나면서 로마 제국은 쇠퇴했습니다. 궁전은 버려졌고 시간과 자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검은 대리석 방도 무너졌습니다. 그 벽은 부서졌고 천장의 거울은 산산조각 났으며 바닥의 모자이크는 흙 속에 묻혔습니다. 칼리굴라의 시대는 끝났고 그의 광기는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세기의 고고학자들이 팔라티노 언덕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유적을 찾고 있었고 많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검은 대리석 방의 잔해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다른 방의 폐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모자이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자이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제우스의 얼굴은 여전히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번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방에서 다른 것들도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이상한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대리석을 긁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어쩌면 광기의 순간에 칼리굴라 자신이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희생자들 중 한 명이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작은 뼈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뼈인지 동물의 뼈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길했습니다.
발굴은 계속되었고 더 많은 비밀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방의 한쪽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복잡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져 있었고 놀랍게도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펼쳤을 때 그들은 라틴어로 쓰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일기였습니다. 칼리굴라 자신의 일기였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곳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병에서 회복한 후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병 동안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았다고 썼습니다. 그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다고 느꼈고 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일기의 한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죽음을 보았고 죽음은 나를 거부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 무언가. 일기는 또한 그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리굴라를 두려움을 모르는 폭군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일기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두려워했습니다. 배신당할까봐, 살해당할까봐, 잊혀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검은 대리석 방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수록 그는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살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누가 그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시우스 카이레아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 근위대 대장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를 제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카이레아는 너무 강력했고 다른 병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신들도 죽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칼리굴라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일기를 공개했고 그것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역사가들은 칼리굴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미친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가해자이자 희생자였습니다. 그의 광기는 선택이 아니라 병의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가 뇌염이나 다른 신경학적 질환을 앓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성격 변화와 이상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칼리굴라의 행동이 단순히 병 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권력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옛 격언이 칼리굴라의 경우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제약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광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 시스템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었고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검은 대리석 방의 발굴은 계속되었고 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황금 장식품, 부서진 조각상, 그리고 수백 개의 동전을 찾았습니다. 각각의 유물은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 자체가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발굴팀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심리적 효과라고 설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탈리아 정부는 팔라티노 언덕의 유적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광객들은 고대 로마의 궁전을 걸어다니며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대리석 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불안정했고 보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울타리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멀리서만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안내판은 그곳이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칼리굴라 황제의 개인 집무실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훨씬 더 어두웠지만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검은 대리석 방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야기는 점점 더 과장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했지만 다른 이야기는 완전히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역사와 전설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고 인간의 광기가 얼마나 깊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초 새로운 기술이 고고학 연구에 도입되었습니다. 레이저 스캐닝과 3차원 재구성 기술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검은 대리석 방을 디지털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모자이크가 얼마나 정교했는지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디지털 재구성은 박물관과 대학에 전시되었고 사람들은 가상현실을 통해 그 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가상의 방 안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억압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천장의 거울은 그들의 모습을 무한히 반복해서 보여주었고 벽의 검은 대리석은 빛을 흡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검은 대리석 방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공간의 디자인이 어떻게 심리적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습니다. 거울의 배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검은 대리석의 사용은 공간을 더 어둡고 위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방의 음향도 중요했습니다. 대리석 벽은 소리를 특이한 방식으로 반사했고 속삭임도 크게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그 방은 심리적 조작을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독재자들도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세기의 많은 폭군들은 건축과 공간 디자인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위압적인 건물을 지었고 사람들을 작고 무력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이것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공간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검은 대리석 방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기였습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또한 정신 건강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그가 현대에 살았다면 그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증상을 보였다고 지적합니다. 과대망상, 편집증, 충동조절 장애, 그리고 공감 능력의 결여 등입니다. 이것들은 치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정신질환은 신들의 저주나 악령의 영향으로 여겨졌습니다. 칼리굴라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의 병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병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쁜 선택들이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생물학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칼리굴라의 경우 답은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검은 대리석 방의 이야기는 또한 권력의 유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권력을 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권력은 위험합니다. 칼리굴라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가졌고 그것은 그를 파괴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것을 이해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은 모두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이것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칼리굴라의 시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늘날 팔라티노 언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검은 대리석 방의 잔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다른 유적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들은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 어떤 사람들은 멈춰 서서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역사의 무게, 인간 고통의 메아리, 권력의 어두운 유산을 느낍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칼리굴라가 완전히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의 행동 중 일부가 계산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다는 명성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모두가 당신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검은 대리석 방에서의 행동은 극장이었습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극장이었지만 여전히 연기였습니다. 칼리굴라는 연출가였고
그의 신하들은 원하지 않는 배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칼리굴라가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었다면 왜 그는 자신의 안전을 더 잘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자신의 죽음을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광기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 충동,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욕망입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만든 괴물에 갇혀 있었고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검은 대리석방은 또한 고립의 상징입니다. 칼리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한 가장 외로운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여동생 드루실라가 죽은 후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검은 대리석방은 그의 고립의 물리적 표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혼자 앉아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사를 신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저 자기 자신의 무한한 복제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궁극적인 형태였지만 동시에 가장 슬픈 형태의 고독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나르시시즘과 권력 사이의 관계를 연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권력 있는 위치로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과장된 자아상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또한 나르시시즘을 악화시킵니다. 그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칼리굴라는 이것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는 아마도 항상 나르시시스트적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제가 되면서 그리고 아무런 제약 없이 행동할 수 있게 되면서 그의 나르시시즘은 통제 불가능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울 안에 갇혀버렸고 현실과의 접촉을 잃었습니다. 검은 대리석방의 마지막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그곳을 연구하고 있고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들은 방 아래에 숨겨진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하방이나 터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많은 유물, 더 많은 문서 또는 더 많은 비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굴은 계속될 것이고 역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칼리굴라의 유산은 복잡합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끔찍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굴욕을 주고 죽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공포의 통치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인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는 병들고 두려워하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마들과 싸웠지만 그것들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를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그에게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위험성, 정신 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공감과 연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권력 남용의 사례를 봅니다. 독재자들, 부패한 정치인들, 그리고 학대적인 리더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연약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우리가 경계를 늦추면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검은 대리석 방은 이제 단순한 고고학적 유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역사를 잇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합니다. 이것은 진부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칼리굴라를, 검은 대리석 방을,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더라도 말입니다. 마르쿠스, 그 시종은 칼리굴라의 죽음 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늙은 남자가 되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검은 대리석 방에 대해 아는 많은 것들의 출처입니다. 마르쿠스는 그곳에서 본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악몽에 나타났고 그의 깨어있는 순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의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왔고 여전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팔라티노 언덕은 조용해집니다. 관광객들은 떠나고 경비원들만 남습니다. 검은 대리석 방의 잔해는 어둠 속에 잠깁니다. 바람이 불면 돌들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바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무언가 더 많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메아리, 고통의 기억, 한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의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장소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가 단순히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실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극단적인 경우였지만 그는 또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충동들이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그가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것은 불편한 질문이지만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검은 대리석 방은 궁극적으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칼리굴라는 매 순간 선택을 했습니다. 친절할 수도 있었지만 잔인함을 선택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지배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었지만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들이 그를 정의했고 그의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칼리굴라의 것만큼 극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검은 대리석 방의 교훈은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기술력을 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엄청난 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또한 엄청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누가 그것을 통제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칼리굴라는 대리석과 거울로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현대의 독재자들은 감시 기술과 인공지능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변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계속해서 칼리굴라에 대해 논쟁합니다. 그는 정말로 미쳤는가? 아니면 그저 악했는가? 그는 희생자였는가? 아니면 가해자였는가? 진실은 아마도 우리가 결코 완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너무 많이 지나갔고 증거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이야기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 고립은 위험하다는 것, 공감은 필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서로를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은 대리석 방은 결국 거울이었습니다. 칼리굴라를 비추는 거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최선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칼리굴라에 저항한 사람들, 그를 멈추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봅니다. 역사는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빛도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로마를 방문한다면 팔라티노 언덕에 올라가 보십시오. 검은 대리석 방의 잔해를 찾아보십시오. 그곳에 잠시 서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했을 것인가? 당신은 저항했을 것인가? 아니면 복종했을 것인가? 당신은 용감했을 것인가? 아니면 침묵했을 것인가?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과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검은 대리석 방은 사라졌지만 그것이 대표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권력의 유혹, 광기의 위험, 그리고 인간성의 취약성은 모두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는 투쟁이지만 그것은 싸울 가치가 있는 투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는 칼리굴라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고통과 절망의 세계입니다. 칼리굴라는 29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엄청난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의 통치는 겨우 4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것은 세기 동안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어둠 속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대리석 방은 우리에게 희망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칼리굴라의 공포 통치는 끝났습니다. 그는 멈춰졌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일어서서 그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정의는 느릴 수 있지만 그것은 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둠은 결코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합니다. 빛은 항상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검은 대리석 방을, 칼리굴라를,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시간을 통해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망각은 역사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그 어두운 방에서 일어난 일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메아리는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돌을 통해, 바람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집단적 기억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그 메아리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경계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인간답게 대하라고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칼리굴라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밤에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순간에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칼리굴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도 약점이 있고 욕망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에게 힘을 주는가 아니면 그것들을 통제하는가. 이것이 캐릭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검은 대리석 방은 이제 침묵합니다. 거울은 산산조각 났고 벽은 무너졌으며 황제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에서,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살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한, 우리가 듣는 한,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한, 이것이 검은 대리석 방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나, 우리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빛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 각자가 매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검은 대리석 방을,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잊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합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중요한 전부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완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의 일부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기에 충분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기에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에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한다면 역사의 어두운 구석에서 나온 이야기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을 원한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 올 것은 당신이 결코 잊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